나 오늘 되게 부끄럽다. 자, 오늘의 마음 홈트 한번 갈게요. 파테이 마토스. 고난, 역경 안에서 이제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철학가로 철학을 공부하고 계시다가 암이라는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치유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철학과 관련해서 스며들어 있는 책이라서 읽기도 좀 쉽고요. 또 특히 철학가 중에서 또 니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니체에 대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니체라는 철학가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 책은 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음 홈트는 자,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186페이지예요. 고통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은 고통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다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 그냥 그 고통을 우리는 늘상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똑같은 고통이지만 이 사람은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진짜 죽도록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 고통에 대한 대처는 여기서 3가지 방식이 나와 있어요. 고통에 대한 대처는 이런 식으로 해봐라. 첫 번째, 원칙 1번. 고통이 삶이 일부라는 걸 받아들인다.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고통은 딱 그러면 이걸 피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 볼까? 통증도 마찬가지인 거야. 고통, 통증, 아픔 이런 것들을 이런 힘듦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 볼까? 회피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그냥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힘든 게 있고 고통이 있다면 바라보세요. 그냥 이 고통은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여기서 회피하려고 해봤자 이 고통이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그냥 내 삶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냥 하나의 돌덩이일 뿐이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내 몸 안에, 내 삶 속에 하나 있는 것들 뿐이에요. 자, 내가 이 점이 싫어요. 이 점이 싫어. 아무리 싫어해봤자 이거 어때 없앨 수 있어요? 뭐 지지고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없앨 수 있겠지. 삶의 일부예요. 그냥 하나의 일부예요.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받아들이세요. 없애기 전까지. 내가 뭐 지지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 없애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세요. 우리 이게 지지기 점 빼는 방법 없애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해봤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 그냥 이것도 내가 이뻐하고 인정해주고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냥 내 거가 돼서 이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도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지지는 방법이 탄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고통에 나에 의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대부분 고통에 나를 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나를 위한 의미, 좋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나쁜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 그 뒤에 통증의 이 크기, 작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이 3번째에 있는데 이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 고통을 수단화하는 고통에 대한 괴이한 정당화 작업을 즉각 중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도 돼. 고통받았기 때문에 나를 마구잡이로 굴려도 돼. 나는 지금 매우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이 폭식을 해도 돼. 나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술을 먹어도 돼. 이건 거예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희한한, 괴이한 어떤 정당화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중단하라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지금 너무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해도 돼.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술 먹어도 돼. 술 퍼먹어도 돼. 폭식해도 돼. 화내고 뭐 접시 깨도 돼. 물건 집어 던져도 돼. 이러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원칙 2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나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의미 부여를 잘 해보자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의미 부여.
자, 사실 고통은요, 내가 어떤 생각을 여기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커지고, 고통이 작아지기도 해요. 그냥 고통 자체로만 바라보면, 그래,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었네. 그냥 쉽게, 누가 나한테 지나가다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뚱뚱하다? 근데 나는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 안 그래도 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제가 계속 살 빼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돼지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돼지 같다고 할 수 있지? 나 안 그래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 진짜 뚱뚱해서 진짜 막 자존감 하락되고 막 생각을 다 불어넣어서 짜증나니까 난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나 저들한테 이렇게 돼지 같은 존재인가 봐. 그러면서 자학하고 폭식하고 그 생각에 쟤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을 마구 집어넣어서 이 한 가지 말을 큰 고통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냥 단어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전보다 더 살찐 것 같아. 돼지 같아. 쾅 충격이 왔지만 딱 단어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쪘어? 내가 제 친구한테는 살찌게 보이나 보구나. 너 왜 이렇게 돼지 같아? 나를 돼지에 비유하다니 감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번보단 인정. 그래 나 좀 살쪘어. 인정.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제가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한 것뿐이야. 컵은 예쁘다. 컵은 예쁘다 한 것처럼 내가 저번보다 살이 찐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는 연습. 그냥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감정을 더 불어넣지 않는 연습. 여기 이제 하나가 있어요. 자, 고통은 그 어떤 자체 의미도 갖지 않는다. 늘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고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고통이라는 게 더 커지고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자, 근데 이 고통이요, 과연 우리에게 안 좋은 걸까요? 고통이 여기 피해야만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이라는 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에 의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무엇이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불끈 그래 나 쟤한테 저런 욕 안 들어먹기 위해서 살 빼야지. 죽어라 운동해야지. 이런 어떤 또 다른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생길까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나에 대한 있어서 어떤 발전의 계기로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나한테 고통이 왔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나한테 또 다른 어떤 성장의 계기가 왔구나 라고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통은 내가 어떤 생각을 넣냐에 따라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요. 마지막. 자, 고통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계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삶의 필연적인 계기인 것이다. 고통은 아름답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것들이 힘들어요? 어떤 것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그 느낌, 감각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고 있나요? 사실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을 사실만 바라보고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내가 최대한 여기서 나는 이 고통이 싫어. 난 이게 지금 고통이라고 느끼고 이 사실이 나는 고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응? 지금 이 사실을 나는 고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걸 하세요. 이 지금 기분에서 나아질 수 있는 이 듯한 다른 걸 하세요. 그래, 이건 내 거야 갖고 일단 이 기분에서 나아질 수 있는 걸 하세요. 자, 나는 이 고통이 있어.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어. 근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전 완벽해야 해, 아니면 그 사람을 실망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고통으로 생각하네요. 전 사랑받을 때 잘 보이고 싶어서 완벽을 추구하다가 폭식을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못 믿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타인의 말과 타인의 어떤 생각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 너 괜찮아 그러면 내가 왠지 괜찮은 것 같고, 이게 그래서 타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왠지 나는 내가 지금 괜찮은지, 살이 분명히 빠졌는데도 내가 지금 잘 빠졌는지, 내가 예쁜지, 내가 지금 뭐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내 스스로를,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잘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타인에 약간 의지를 해요. 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너 잘했어 그러면 내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지금 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타인에 대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눈에 맞게끔 나를 자꾸 발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 별로야 그러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인의 눈에 맞춰서 타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지금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자꾸 남의 눈에 맞춰서 살게 돼요. 그래서 늘 삶이 고통스러워요. 왜? 초조하거든. 오늘은 제가 나한테 사랑을 해줄까? 내가 좋다고 얘기해줄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 늘 초조해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워.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좋은 얘기를 들으면 순간 행복이 흘러지나가요. 그래 너 오늘 괜찮은데? 그러면 그날은 막 기분 좋다가 또 이게 또 지나가면 내일은 또 요 말을 못 들으면 어떡하지? 지금의 내 상태를 유지 못하면 어떡하지?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늘 지금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이 존재 자체에서부터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남의 눈에 맞춰 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못해서 지금 나를 사랑해야, 지금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지. 자꾸 나를 부족하다가 여기고 자꾸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건 괜찮아. 그래서 다른 건 공부하는 게 괜찮은데 지금 부족한 거 자체가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건 안 되고, 부족한 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아싸, 나 또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 나 이렇게 부족한 데가 있네. 그게 즐거움이 돼야지, 나한테 부족함이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울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자꾸 느낀다는 것은 성장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그 길잡이를 못 잡아서 그럴 뿐이야. 나는 지금 땅콩 버터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사실 그 방식을 택한 건데, 방식을 몰랐을 뿐이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방식을 하나 선택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준 방식이었지. 방식만 바꾸면 돼요. 이제 알았잖아.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돼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게 나를 너무 아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너무 아끼는 건데, 아끼는 방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사실은.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과자 안녕 처음에 두려움과 걱정이었는데 이제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요즘에는 아키님 진짜 행복해 보여요. 눈에서 막 행복 가득하다. 옛날에는 시합 나가서 지는 게 너무 싫었지만 지고 나오면 누가 누구를 깼네 박살냈네 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오, 무슨 시합 나가세요? 그럼 졌다는 것은 나한테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늘 부족해요. 만약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농구를 했는데 농구에 골을 못 넣었으면 쟤 욕해요? 안 하잖아요. 나한테 각자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냥 그 잘하는 게 하나씩 있고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나아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았다는 것은 부족한 걸 모르고 나 잘났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계속 주어진다는 거거든. 내가 잘하는 건요. 내가 잘하는 걸,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에 일단 메인을 두시고, 그건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주세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은 계속 바라보면서 이걸 메인으로 하면서 보조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면 돼요. 계속 부족한 것만 보고, 계속 부족한 것만 보고 내가 잘하는 걸 내팽겨두면 발전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어. 사실은 정답은 없어.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모든 것들 조만조만 하는 것도 어떤 삶의 좋은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추천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봐주고 계속 성장시켜주고, 못하는 것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꾸준히 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계속 바라봐주면서 같이 노력해주는 걸 저는 조금 추천을 해요. 어제 우아 미션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 칭찬하기, 감탄하기. 오늘도 계속 해보렵니다. 맞아요. 저도 어제 우아 미션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막 길 가다가 춤추고 운동도 더 신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열심히 했더니 밤에 에너지 방전해서 기절하고 잤어요. 꿀잠 자죠? 되게 좋죠. 엄청 잘 자게 돼요. 꿀잠 주무시니까 일찍 주무시고,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개운하고. 우리 애플이가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 막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생일 파티 하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아침에 오늘 생일 파티 하는 날이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오늘 생일 파티 하러 가야지 하면서 벌떡 일어났대. 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삶에 오늘 주어진 즐거움이 없으면 아침이 시작하기가 싫은 거지. 유치원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시작하기가 싫은 거지. 근데 오늘은 생일 파티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지. 애플에게 어떤 삶의 더 즐거움을, 아침에 설레이면서 유치원을 갈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엄마의 역할이네요. 저도 자기 전에 호흡 정말 2-3번밖에 안 하고 눈 감았는데 레드선 되는 것 같아요. 저 다이어리 만들었어요. 우와, 감탄 코너도 있어요. 감탄 코너. 전 계속 제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일 연습할 거예요. 예전이면 하나 실수에 바로 무너졌겠지만 점점 하루를 전체를 버리지 않아요. 전 나아지고 있어요. 화이팅!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되었건 지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푹 잔 느낌에 눈 떠져서 꿈기습할 시간 됐겠다 해서 시간 키게 봤더니 12시 40분이었어요. 유라쌤도 구독 액층 만들어보는 거 어떠세요? 유첼러는 좀 그런가? 뭐가 좋아요? 만들어주세요. 6시 방송.
여러분들이 유첼러는 좀 그런가?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나? 여러분들이 구독자 2층 만들어주시면 참고해서 불러드릴게요. 저도 조금 다가가기 쉽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인스타에 우리 유첼러 분들 이렇게 하긴 하거든? 유첼하고 좀 관련 있게. 애플 얘기 들으니 오늘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반짝이들? 오늘 마음은또 짱이에요. 좀 이따가 다시 들어봐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백승영님, 그 다음에 이름을 잘못 이어서 죄송합니다. 백승영님, 이진우님, 이 두 분이 니체에 대해서 좀 잘 쉽게 풀어놔서 이분들 거 책을 쫙 사서 지금 다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니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분 이름을 검색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 책이 좀 쉽게, 백승영 님이 가장 일상에 좀 접근해서 좀 쉽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진우 님은 약간 이제 조금 더 깊게, 살짝 더 깊게 이렇게 풀어놔서 철학에 조금 접근하고 싶은, 특히 니체 철학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분 책을 추천을 할게요. 호흡이들. 밑에 댓글 여러분, 그 녹방 들으시는 분들 밑에 우리 애칭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유첼러는 별론가? 유첼러드. 반짝이들이 더 이쁘긴 하다. 근데 반짝이들. 제가 책 추천은 보통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보통 추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책을 읽어도 저는 쉬운 책, 어려운 책 두 개씩 이렇게 같이 사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검색을 약간 연관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라는 책을 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교정하는 좀 전문한 책들을 이런 걸 샀어요. 그럼 이걸 보고 이거랑 완전 이랑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얘랑 설명하는 거랑 관련 없는 건데, 그냥 또 비슷한 움직임이랑 진짜 이렇게 이런 게 나온 쉬운 책을 봐요. 두 개를 봐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명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책들을 보고, 제가 사실은 그런 책을 보지만 이걸 제가 흡수가 싹 돼야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머리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쉽게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쉬운 책들을 사요. 그러면 진짜 이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 어려운 것들을 삶에 끌어내서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저한테 맞춰서. 그래서 이제 책을 약간 두 부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를 한 덕분에, 꿈기습을 한 덕분에 사실 저는 제가 잘났다고 맨날 이렇게 어려운 책들만 맨날 봤거든요. 이런 책들을 잘 안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 잘났다고. 근데 꿈기습을 하면서부터 책을 많이 사기도 했지만 읽기 편한 책들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많이 사고 오히려 더 제가 꿈기습하고 마음홈트 하면서 제가 더 깊숙하게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공부도 내가 알고 말하면서 더 깊어지잖아요. 뭐 시크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게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공기들, 별님인들, 유체, CPR, 호퍼. 밑에 우리 댓글로 적어주세요. 녹방 댓글로. 저도 자기계발서 극혐이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 저런 거 뭐
보면서 막 철학책 보고 심리학 책 보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제 우주에 대한 책 보고 이런 거 보니까 양자역학 막 이런 거 보니까 저런 책이 약간 저런 걸 왜 봐? 막 그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걸 다 공부한 사람들 그게 아닌 책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책이든 가끔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책 안에 한 문장이라도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이 우러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안 좋은 책은 뭐냐면 남이 경험한 것만 풀어 쓴 거고 본인이 경험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간접 경험이 되니까 어떤 책들이라도 요만큼은 다 도움은 되더라고요. 유라님 홈트 mp3로 다운받아서 듣는데 생방 들으면서 느끼는 게 유라님 미소가 사람 안정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소를 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읽던 그 안에 나를 깨우치는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저는 다양한 분야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건강은 최근에 나온 서적들은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게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보고 왜냐면 아무리 뭐 동의보감을 보고 옛날 방식의 이런 걸 보더라도 최근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어떤 흐름이 일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 다 보거든요. 네. 뭔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했지? 뭔 얘기 하려다가 내가 이 얘기를 했지? 까먹었어. 아무튼 뭐 책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몸이 뭔가 이상하거든 누군가에게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주 뭔가 궁금하게 딱 생기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거랑 관련 없는 책인데 보다가 이 책에 그 문구가 딱 나온다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마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또는 이렇게 몸이 여기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게 또 이런 거랑 관련이 뭐 혈액이나 아니면 근막이나 이런 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집어든 책에서 그 내용이 딱 있다니까요. 이게 다 막 끌어당겨지는 것 같아. 저는 책 보는 방식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읽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책을 여러 번 보거든요. 특히 읽어주는 부분은 진짜 여러 번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차를 먼저 보고요. 책을 살 때 목차를 봐요. 목차를 보고 목차에서 마음에 들면 그 책을 사요. 그래서 목차에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책들은 그런 식으로 보고 보통 책을 하루에 한 권을 딱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 책 이렇게 읽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읽었다가 또 그 다음 책 연관해서 봤다가 또 아까 그렇게 해서 지은이처럼 이렇게 백승현 씨 책을 읽는다든지 또 이렇게 이 사람의 책을 여러 권 사면 이 사람의 책을 요 페이지 이렇게 읽었다가 저 페이지 봤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좀 이렇게 풀어놓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놓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한 책을 한 번 딱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요. 되게. 그리고 책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저 옆에랑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다가 저게 뭔 내용이었더라?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었지? 그러면 한번 빼서 다시 목차를 봐요. 그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여러 번을 봐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때는 더 줄을 한번 그어가면서 봐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는 방식은 뭐 정답은 없지만 눌러서 읽는다. 그렇게 한 장씩 하나씩 꼼꼼하게 읽는다 그러죠. 근데 이거를 저는 책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책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으면 진짜 지루해서 못 읽어요. 하나씩 뭐 그게 재밌으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엄청나게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책을 진짜 안 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끝까지 다 읽으려고 이걸 책을 꼭 읽어야만 해 하고 의무적으로 읽으면 진짜 책이 안 읽어져요. 이거 하나 1년 가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꼭 책을 다 읽어야 다 본다라는 생각을 그냥 내려놓고요. 내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책도 재밌고 저 책도 보고 싶어지고 저 책도 보고 싶어지고 그렇게 보다 보면 다시 이 책이 보고 싶어지고 이 책의 요 앞에 내용은 어떨지 궁금하게 되고 다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걸 좀 추천해요. 그러니까 책을 몇 권 읽었다는 절대 안 중요해요. 뭐 몇 권 읽었다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 이걸 읽더라도 단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이게 삶에서 내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한 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은 내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네. 이런 방식으로도 음식을 생각하네.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채식이지만, 똑같은 고탄수지만, 똑같은 고지방이지만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알고, 그걸 나한테 이제 경험해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좀 가까이 하시고, 난 책 진짜 싫은데 하면 방금의 방식대로 한번 펼쳐보고. 저는 이렇게도 읽어요. 가끔은 이런 저는 그래서 소설책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설은 목차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짠 해서 내가 여러 번 페이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방식도 게임처럼 이렇게 책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책이랑 좀 가까워지시면 나중에는 책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이런 게 어려워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유책 도서관 만드는 게 진짜 꿈이에요. 지금 이 책들을 이렇게 딱 어떤 한 공간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제가 읽었던 책들이랑 같이 보면서 공유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라님 표정 다채롭고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 컨디션에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거나 내 컨디션에서 보이는데, 항상 신기한 거는 끝으로 갈수록 제가 살아나요. 이 방송이 끝물로 갈수록 나 끝내야 되겠다. 나 저기 스타필드 가야 돼. 요즘 또 말이 많아지네. 그래서 항상 끝에 보면 신나 있어요. 처음이 컨디션이 콧물이 질질 나든 어쩌든 저쩌든 간에 끝날 때는 막 업이 돼 있더라고요. 제 방송 이렇게 막 보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보거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 하남 스타필드 가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즐겁게 함께 하도록 해요.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 나를 느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물론 저도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걸 또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 백화점 클래스를 오신 분들 알겠지만 어느 단위로 설명하는 방식이 맨날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방식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느껴보고 저렇게도 느껴보고. 그래서 제 올해 하반기에 약간 계획 중에 하나는 스튜디오 자체를 조금 오픈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1일 클래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지금 꿈기습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정규반처럼 이런 것도 좀 만들어보고,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기를.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미 지금 숨 쉬고 인터넷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 인터넷 관련하는 사람들에게 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무언가 사 먹는 것만으로도요, 식품 영양학계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나는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우와! 우리도 오늘 6시에 나와서 오늘도 꿈기습 들었다. 우와! 오늘도 나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바이바이.